이번 주 화요일부터 코로나19 주요 확산 지역에 거주하는 1991년생 이상 BC 주민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앞당겨 접종할 수 있게 됩니다. BC주 보건당국은 27일 성명을 통해 BC 핫스폿 지역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주민들은 누구나 보건당국이 운영하는 커뮤니티 클리닉을 통해 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핫스폿 지역은 총 10여 곳으로 현재 서리와 코키툴람에 위치한 드롭인 클리닉 2곳에서 접종이 가능합니다. 두 클리닉은 모두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예약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접종 가능한 클리닉 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애니 보건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현재 많은 양이 있지 않아 코로나19 전염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핫스폿 지역의 집단 면역력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지난주 캐나다 국가면역자문위원회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원하지 않는 3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가면역자문위원회는 젊은 층에 대한 혈전 부작용 문제로 55세 이상 거주자들에게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고해왔으나 지난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침을 수정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연령을 3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발표가 나오자마자 해당 클리닉 앞에는 이날 오후부터 접종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줄이 길게 늘어서는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이날 접종소를 찾은 시민들은 최대 4시간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예정됐었던 플레이랜드 재개장 날짜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플레이랜드 측은 27일 성명을 통해 BC에서 현재 시행 중인 여행 금지령으로 인해 보니애니 보건관으로부터 개장 시기를 5월 연휴 이후로 미룰 것을 권고받았다며 이에 따라 5월 23일까지 예약된 모든 티켓은 환불될 예정이고 한 달 후 안전하게 재개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메트로 밴쿠버를 대표하는 명소인 플레이랜드는 이번 주 토요일인 5월 1일을 시작으로 입장 인원을 제한해 개장할 예정이었으나 지난주부터 BC에서 여행 금지령이 시행되고 3차 확산이 여전한 시점에서 플레이랜드가 개장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니애니 보건관도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플레이랜드 재개장 소식에 대해 야외 공간이 더 안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비필수적인 이유로 모여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플레이랜드 측은 BC 보건당국의 방역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계속되는 비판의 목소리에 결국 개장을 미루게 됐습니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 중인 여행 금지령은 빅토리아데이 연휴가 끝나는 5월 24일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당하면 $575의 벌금 티켓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증으로 50대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퀘벡주 보건당국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54세 여성이 희귀 혈전 발생으로 사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희귀 혈전 증상을 보여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4월 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뇌혈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당시 이 여성이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으며 백신으로 인한 면역성 혈전 혈소판 감속증인 VITT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까지 퀘벡주 내에서는 40만 명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상태로 이 중 혈전증 의심자는 총 5명으로 확인됩니다. 이 가운데 혈전증 확진을 받은 2사람 중 1명인 50대 여성이 이날 사망했고 나머지 2사람은 조사 중 1명은 혈전 증세를 보였지만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이와 관련해 VITT에 대한 사망은 백신을 접종한 인구 10만 명 중 1명에게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정도의 낮은 위험이라며 이번 사망 사례 역시 백신의 평균 위험 범위 안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이점이 잠재적인 위험보다 크다는 입장입니다. 퀘벡주 공공보건국장은 이번 사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도 간혹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사라졌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퀘벡주의 백신 접종 전략을 바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키틀람 쇼핑센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4시쯤 코키틀람 센터 쇼핑몰 H&M 매장에 있는 노스플라자 입구 앞에서 총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총격 용의자나 총격으로 인한 부상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격이 발생하고 얼마 후 이번 총격과 관련이 있는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총격에 앞서 쇼핑몰 앞에서 싸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칼부림이 일어났습니다.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남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경찰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키틀람 센터 쇼핑몰은 트라이시티에서 규모가 가장 큰 쇼핑몰로 한인 교민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쇼핑몰이 운영 중이었던 이른 시간에 발생해 자칫하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최근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서 진행 중인 갱단 간의 세력 다툼과 관련이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7일 이후 열흘 사이에 메트로 밴쿠버에서 발생한 네 번째 총격이었는데 최근 네 번의 총격 사건 모두 밤이나 새벽이 아닌 시간에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나 쇼핑몰 같은 곳에서 발생했다는 점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메트로 밴쿠버 지역 내 갱단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총격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